어디를 싸돌아다니 집에는 코빼기도 안 보인다. 자, 성격이 나타나고 심리죠. 이걸 통해서 이게 직접 짓인지 간접 짓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무슨 짓이죠? 그쵸. 간접 짓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할머니가 오실 때마다 그 사진을 치우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왜냐면, 그치? 딸이 죽은 남편을 더 이상 떠올리지 않길 바랬다라는 거 그냥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오키의 처지, 세 글자, 뭐죠? 그죠? 맞아요. 유복녀라는 말이 있었어요. 유복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태어난 거예요. 그죠? 자, 본문 볼게요. 하루는 어머니를 따라서 여기 한 10리나 되는 조그마한 산이 있는 데를 가서 밤도 따먹고 즐겁게 놀았단 말이야. 근데 그 땅이 우리 땅이야. 아버지가 남겨준 유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밥을 굶지 않게 되는 거야. 거기서 추수한 곡식들로 가지고. 근데 반찬 사고 과자 살 형편은 안 돼.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어렸을 때 친구인데 하필이면 우리 동네 학교 교사로 오게 됐고요. 그리고 동네 하숙을 하려고 보니까 깨끗한 곳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손님의 우리 사랑방에 머물게 됐고, 그리고 우리도 사랑 손님을 모시게 된 이유, 사랑 손님을 받아들이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숙하게 되면 반값을 받죠. 그걸로 이제 살림의 보탬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사랑방에 사랑 손님을 들이게 된 이유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형편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방에 하숙을 할 수밖에 없었고, 하필이면 아는 아빠 죽은 내 남편의 친구가 그 동네 학교에 왔고, 그리고 그 주변에 하숙을 할 만한 적당한 공간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하숙 들이면 그 돈으로 우리 오키 맛있는 거 사줄 수 있어. 사랑 손님을 들이게 된 이유를 차근차근하게 독자에게 설명해 주는 건데, 이거를 필연성이라고 해요. 필연성이라는 건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건이 벌어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소설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자, 나는 어째 부끄러워서 비슬비슬하니까. 자, 심리제시, 간접제시에 직접이세요. 자, 생각해보세요. 간접에 직접이에요? 직접이죠. 왜 직접이에요? 부끄러워서라는 직접적으로 정서를 제시하고 있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누구의 심리예요? 나의 심리죠. 아까 얘기했어요. 1인칭 관찰자는 누구의 심리만 제시할 수 있다? 그치? 나의 심리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낯선 손님과 만났을 때 오키가 어떤 감정이 굉장히 반가워했습니다. 맨 처음에 부끄러워했지만 반가웠고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한번 체킹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오키는 무엇을 좋아하지? 삶은 닭이야. 그때 아저씨도 삶은 닭을 좋아한다고 얘기했던 대목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오키랑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머니가 달걀을 많이씩 사게 됩니다. 그지? 누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다? 아저씨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표현이 된다. 라는 거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는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는 아저씨가 아주 좋았어요. 자, 그렇지만 외삼촌은 가끔 툴툴할 때가 있었지요. 자, 아마 이 부분 아저씨가 마음에 안 드나 봐요. 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는 아저씨가 상심부름 꼭 외삼촌을 하게 되니까 그거 싫어서 그러나 봐요. 라고 해서 추측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자, 왜냐면 1인칭 관찰자, 자기가 바라보는 거로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는 거. 그래서 1인칭 관찰 시점에 한계가 있다는 거. 직접적으로 그 인물들의 심리를 서술해 보실 수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별표 3개. 여기 중요합니다. 아주. 자, 야, 너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했다가 선생님 들어오신 상대 가야지 라고 하니까 아유, 나 뭐 어디 볼 일 있으면 꼭 그래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 라고 하면서 너 사랑 출입할 사람이 너밖에 더 있니? 이랬어요. 내외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나 함부로 남자한테 말을 못 거는 거야. 남녀 칠세 부동석이죠. 남자랑 여자가 7살을 되면 떨어져 지내는데 이게 이제 그 당시 봉건적 윤리관이었죠. 그런 거를 내외한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머니는 내외를 합니다. 내외를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아니 누님이 좀 상 좀 들고 가라고 했어요. 요 세상이 내외합니까? 굉장히 진보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엄마는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렇죠? 전통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는 거 여기서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갈등 유형 누구랑 누가? 그치? 어머니와 삼촌이 외적 갈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갈등의 원인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가치관의 차이. 자, 엄마는 봉건적이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삼촌은 진보적인 가치관,
그죠?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부분 시험 잘 나오고요. 그다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과도기라는 거예요. 어떤 과도기라는 거냐면 봉건적이고 전통적 윤리관이 진보적이고 개방적 윤리관. 윤리관이랑 가치관이랑 똑같은 맛이네요. 가치관이랑 윤리관은 같은 개념이다 보시면 됩니다. 변하는 과도기의 시대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머니가 풍금을 치지 않게 하면 풍금은 누가 선물한가? 아빠가 설명한 거거든. 그래서 사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떠오르니까 남편이 그리워서 치지 않았던 거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갑자기 풍금 외칩니다. 그지? 아저씨에 대한 사랑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엄마가 막 나중에 풍금을 치게 되죠. 자, 17번 볼게요. 요 저고리 누가 해주지? 밤엔 엄마랑 한 자리에 자니? 계속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어요. 아저씨가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자, 엄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오키에게도 그냥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 알 수 있죠? 자, 아저씨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해요. 어린 서술자의 한계가 나타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키에게 어머니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어머니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어 있지? 관심이 있지만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키에게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거다라는 건데 오키는 그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저씨랑 자 길을 가는데 유치원 동물 만났어요.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자, 아빠가 없죠. 근데 극적 긴장감을 조성하는 말이고요. 이게 갈등의 계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내적 갈등의 계기가 되는 말이고요. 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부끄러운 거지. 그때 나는 얼마나 이 아저씨가 우리 아빠였더라면 우리 아빠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어요. 이 부분 체킹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난 아저씨가 우리 아빠라면 좋겠어 라고 소망을 직접적으로 아저씨한테 말했어요. 그래서 긴장감 유발한 대사라는 기억하시면 되고 아저씨는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당황한 거죠. 그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하세요. 솔직히 어때요? 그렇게 되고 싶지. 그지? 근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런 소리 하면 못 써라고 반대, 자기 마음과 반대, 반어적 표현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아저씨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저씨가 몹시 성난 것처럼 보였다. 화가 난 게 아니죠, 사실은. 당황이 된 거죠. 그지? 근데 그게 뭐예요? 아저씨의 어떤 상황인지 어린아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서술자의 자, 여기서 문제가 어린 서술자의 한계가 나타나는 부분 찾으라는 문제가 가끔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자, 아저씨의 얼굴이 빨개진 이유 속마음이 들켰었다. 자, 어머니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는 없는데 당황스러운 심리가 있었을 거다라는 거 체킹해 두시면 됩니다. 자, 예배당에 가서 찬미하고 기도도 하다가 기도 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저씨는 어른이면서 눈 감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 아들처럼 눈을 두리번두리번 가요. 왜요? 찾는 거죠. 그지? 자, 오키와 어머니를 찾고 있는 아저씨의 모습이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예배하러 간 게 아니죠. 그냥 엄마 보러 간 거죠. 아저씨는 나를 보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보여도 웃지들 않고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막 흔들어요. 근데 아저씨는 얼른 고개를 숙여. 왜냐면 친한 척하면 안 돼. 남들 시선이 의식되는 거죠. 어머니는 어머니 귀에다 내가 귀에 대고 저기 아저씨 왔어 하니까 어머니도 막 손을 잡고 끌어다가 옆에 앉히고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요. 자, 어머니와 아저씨가 서로 마음을 숨기고 시선을 의식해서 이 한 행동. 근데 이거를 이제 오키는 나중에 화가 났다라는 거, 그치? 화가 난 것처럼 생각한 것도 역시 왜 그런 거예요? 어린 서술자의 한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루는 어쩐 일인지 어머니가 대문간에 보이지 않아요. 자, 맨날 엄마가 유치원 갔다 오면 날 마중하러 앞에 나왔단 말이야. 근데 오늘따라 없네. 그래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엄마를 골려줘야겠다 싶어가지고 벽장 속에 숨었습니다. 벽장 속에 숨은 까닭이 밑줄 되어 있죠. 그리고 잠깐 나가려다가 계속 있었던 이유가 있거든요. 계속 벽장에 있었던 이유는 왜 그러냐면 계속 벽장에 숨은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예배당에서 화를 낸 것 때문에. 그랬다는 부분. 이것도 오해죠. 오키 오해였다는 거. 그리고 찾았어요. 그리고 한참 벽장에